알고 계셨습니까? 베이킹소다 사용자의 80% 이상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의 주방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백색 가루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물질 중 하나로 꼽습니다. 대부분 제빵이나 탈취 목적으로만 사용할 뿐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간과합니다. 만일 이 평범한 분말에 놀라운 역사와 건강상의 이점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중 몇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 중요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의 숨겨진 건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용 시 주의사항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국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체내 해독 지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세척이나 요리 용도를 넘어 신체의 자연적인 정화 과정을 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물에 용해되면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이 특성은 체내외의 산성을 중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미한 발진 완화를 위해 베이킹소다 목욕법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욕조, 물의 반 컵가량을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용액에 입욕하면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어 피부가 정화됩니다. 피부를 통한 해독 효과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피부 진정 및 자극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섭취할 경우 그 효능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 마시면 혈액과 소변의 산도를 낮추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를 일부 포함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탄산수소나트륨, 즉 베이킹소다는 혈중 산축적을 감소시켜 만성 신장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의 감독에 사용될 경우 체내 산도 조절 및 해독 과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체는 본래 사년기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는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이 균형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베이킹소다의 과다 사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체내 독소 제거를 돕고 몸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 및 치아 미백 효능입니다. 시중의 다수 치약 제품에 베이킹소다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위생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베이킹소다로 양치하면 치아가 매끄럽고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킹소다가 커피나 차로 인한 치아의 착색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화학 미백 성분과는 다르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 시 치아 표면 손상 없이 안전하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백 기능이 전부는 아닙니다.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산도를 중화시킵니다. 이는 산성 환경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구취를 유발하는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의 산성도를 조절하여 세균의 생존 환경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잇몸 건강과 구취 완화에 기여합니다. 이는 실제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베이킹소다 함유 치약이 일반 치약에 비해 플라그 제거 및 치아 미백에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구강 내 유해 박테리아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단 베이킹소다는 연마작용을 하므로 과도한 사용은
치아 범랑질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주 3. 호해 정도 부드러운 칫솔모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은 매우 간편하고 경제적인 구강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효능은 위산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속쓰림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가슴 통증입니다. 이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만 임신 또는 특정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제산제로도 해결 가능하지만 주방의 재료로도 간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 240ml의 미온수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녹여 천천히 마시면 위산을 신속히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과도한 위산으로 인한 자결감을 완화해 줍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전통적인 가정요법입니다. 실제로 의료계는 탄산수소나트륨의 신속한 제산작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 베이킹소다는 일시적 속쓰림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비용 없이 간편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베이킹소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킹소다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정의 상비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쓰림 증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이 주방 재료가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항진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 감염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피부에 가려운 발적 각질을 동반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생기는 족부백선이 대표적입니다. 몸에 발생하는 백선 또한 습한 환경을 선호하는 직균이 원인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주방의 베이킹소다가 자연적이면서도 간편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직균에 작용하는 원리는 서식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적용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화와 직균의 세포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생장과 증식이 억제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과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국제직균학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 1리터당 베이킹소다 10g을 용해한 액체가 직균의 성장을 약 80%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베이킹소다가 천연 항직균제로서의 잠재력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활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과 혼합하여 페이스트 형태로 환부에 바르거나 온수에 희석하여 족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량 사용만으로도 가려움증이 완화되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자극이나 독성이 거의 없어 화학 성분에 민감한 분들께 안전한 대안이 됩니다. 만성적인 직균 감염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로 감염 증상 완화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로 감염은 특히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배뇨 시 느껴지는 자결감과 통증이 특징입니다. 빈뇨와 전반적인 불편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주로 항생제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지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 자연요법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베이킹소다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베이킹소다의 산중화 능력에 있습니다. 소량을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면 소변의 산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pH 변화는 감염 원인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의 산도 저하는 배뇨 시의 자극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비뇨기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재발성 요로 감염 여성 33명에게 탄산수소나트륨을 병행 투여한 결과 4주 후 대다수가 배뇨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베이킹소다는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염 증상이 심각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처방된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온화하고 경제적인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요로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내염 완화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강 내에 발생하는 작고 통증을 유발하는 궤양을 의미합니다. 구내염의 불편함은 겪어본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다행히 베이킹소다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내염의 원인은 스트레스, 구강 내 미세 손상 특정, 음식 섭취 등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나 대화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산성도를 조절하여 pH를 안정시키는 원리입니다. 산성 환경은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의 산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책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온수 1컵에 베이킹소다 2분의 1 티스푼을 녹여 하루 수에 헹궈내십시오. 이 방법은 염증과 통증 완화는 물론 치유 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효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입을 헹구는 것이 구내염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유 기간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베이킹소다의 항균 및 소염작용이 환부를 청결히 유지하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치유를 촉진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일반 의약품에 비해 자극이 적어 부작용 발생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내염 초기 증상이 보일 때 베이킹소다 가글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쉽게 찾는 이 재료는 검증된 구강관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한 주방용품이 신체 활동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일부 운동선수들은 근육의 피로를 해소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베이킹소다를 활용합니다. 그 원리는 명확합니다. 고강도 운동 시 근육의 젖산이 축적되면 신체가 산성화되어 자결감과 함께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산성 물질의 축적은 운동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즉 탄산수소나트륨은 체내의 산을 중화시키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전 섭취 시 근육 내 산도를 낮춰주어 더 장시간,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체력과학 연구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탄산수소나트륨을 섭취한 그룹은 단거리 경주나 수영과 같은 고강도 활동에서 유의미한 기량 향상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선수들은 피로를 덜 느꼈으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다 긴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시작 60분에서 90분 전 물 1컵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혼합하여 섭취합니다. 단 초반에는 소량부터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시에 과도한 양을 섭취할 경우 위장 불편감이나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 물질을 통해 운동 능력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베이킹소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다음 훈련부터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장 기능 지원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같은 단순한 화합물이 신장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는 혈액 내 산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여 대사성 산증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산은 신장 손상을 가속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베이킹소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알칼리 물질로서 혈중 산성도를 낮추어 신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진행 속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민간요법이 아닌 명확한 연구 결과로 뒷받침됩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신장학술지에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를 장기간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환자군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또한 혈액 투석이 요구되는 중증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액의 산성도가 안정화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가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전문의와 상의 없이 임의로 섭취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혈압 상승이나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 및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을 겪고 계신다면 보조적인 요법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지도에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 흔한 식재료가 신장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절염 통증 완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이킹소다가 관절염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경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베이킹소다가 염증을 완화하는 천연 보조제가 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작용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면역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매일 베이킹소다 희석액을 섭취한 사람들의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균형을 찾아가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베이킹소다는 항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자가 면역 반응은 억제하여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물 및 인체 실험 모두에서 염증 지표가 감소했으며 면역세포의 균형이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이킹소다가 면역체계를 안정시켜 관절 통증과 부기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염증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구하기 쉬운 재료가 통증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통증, 부종 발적이 있으며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관절에 발생합니다. 이는 혈중 요산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날카로운 형태의 결정체가 관절에 축적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결정체가 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되므로 통풍 관리의 핵심은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을 띠는 베이킹소다는 혈액 내 과다한 요산을 중화시켜 결정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산도를 조절함으로써 통풍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절염 관련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베이킹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이 요산 결정의 용해를 촉진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통풍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풍 초기 증상 발생 시 따뜻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 소량을 섞어 마시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베이킹소다는 통증과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관절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통풍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감독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풍 관리를 위한 자연적 대안을 찾으신다면 베이킹소다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기 및 독감 증상 완화 효능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목 통증과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렴한 베이킹소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질은 점액을 묽게 하여 코막힘 해소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호흡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코가 답답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감기와 독감 증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베이킹소다 가글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 소량을 녹여 가글 하면 인후통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목의 불쾌감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로 정기적으로 가글한 이들은 인후통 및 세균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감기 회복 기간 또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 세척용 식염수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첨가하면 코막힘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신체의 자연 회복 과정을 촉진하여 빠른 쾌유를 지원합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불편할 때 베이킹소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방법이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상의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치료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암 치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 주제입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활발히 증식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치료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암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에서 전이성 유방암 쥐에게 베이킹소다를 투여하자 종양 산성도가 낮아지고 암 진행이 둔화되었습니다. 심지어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까지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종양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것이 기존 항암 요법의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연구진들은 항암 치료와 베이킹소다를 병용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중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긍정적 결과가 인체에 적용될지는 추가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베이킹소다는 표준 치료법이 아닌 보조 요법의 가능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가족 중에 암 투병 중인 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베이킹소다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탈취제로서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자연적인 방법을 찾으신다면 베이킹소다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 제품의 흔한 인공향료나 화학 성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땀 냄새의 주범인 산성을 중화시키고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증식이 어려워집니다. 덕분에 분주한 일과 중에도 불쾌한 냄새 걱정 없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천연 탈취 효과는 뜬 소문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한 피부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를 피부에 도포했을 때 겨드랑이 채취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이 땀과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 악취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파라벤 알루미늄과 같은 성분이나 인공향료를 포함하지 않아 민감성 피부를 가졌거나 화학 성분을 기피하는 분들께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사용 방법 또한 매우 간편합니다. 겨드랑이 부위의 소량을 가볍게 바르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과 혼합하면 보습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운 날씨나 운동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피부 타입은 모두 다르므로 최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소량으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분들께 베이킹소다는 아주 유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제품이 우려되신다면 베이킹소다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간편한 방법으로 하루 내내 상쾌함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여러 이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에 함유된 나트륨은 건강한 신장에서는 잘 배출되지만 기능이 저하된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부종이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킹소다의 나트륨 성분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혈압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가 위산에 영향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과다 섭취 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는 신체 조절 기능이 아직 발달 중이므로 나트륨이나 산염기 균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처음 적용할 때에도 소량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계통이 약한 분들은 베이킹소다 분말을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분말이 호흡기를 자극하여 기침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다 사용을 피하고 전문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면 건강 목적으로 베이킹소다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먼저 논의하십시오. 베이킹소다는 주방을 넘어 인후염 통풍 관리에도 활용됩니다. 운동 능력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더불어 순환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로 구강 위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섭취 시에는 식용 등급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유용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추천 영상 두 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